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끝날 거라는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머무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배운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인생을 버티는 힘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은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배움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고 더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더 강해집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바로 마음을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라는 원망에 머무르면 그 시간은 상처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지만 인생 후반부를 살아온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통해 남은 생을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시련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도 멀어져 혼자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매일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아이가 건넨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고 여전히 따뜻함은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에게 매일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은 내가 겪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순간 그 고통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게 됩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를 위로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책이나 글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때로는 그저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버틸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서 있으려다 오히려 무너지는 것보다 함께 서서 버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돈, 명예,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평범함과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하고 진짜 필요한 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의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는 책으로 배울 수 없고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말의 무게입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쉽게 내뱉던 말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훨씬 신중해집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 희망을 꺾는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직접 느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을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듣는 말보다 하는 말을 더 경계합니다.
그건 내 탓이야라는 짧은 문장은 상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지만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는 어둠 속에서 불빛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묻고 또 다른 사람은 그땐 내가 최선을 다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과거의 잘못을 파고들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후자는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옵니다. 내 안이 평온하면 상대를 향한 말도 부드럽고 내 안이 불안하면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조언을 빙자한 지적을 많이 하지만 시련을 겪은 후에는 그 말이 얼마나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딸에게 늘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큰 병을 앓고 난 후 그 말이 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안 간다라는 말로 바꾸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절제합니다. 힘든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늘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듣는 시간을 늘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경험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경험조차 나도 그랬다가 아니라 나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보니 도움이 됐다라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든 시기를 겪는 이도 방어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 중 하나는 서두르지 않는 법입니다. 회복은 시간과 함께 오는 것이지 억지로 당기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회복 속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도 당장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라는 말을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로 바꾸면 감정의 방향이 절망에서 호기심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점점 습관이 됩니다. 하루 한 번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아. 내가 잘 버티고 있어라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 현장에서도 자기 긍정의 언어는 회복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평생 가족과 타인을 위해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을 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습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하나의 훈련법은 적어보기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굴리다 보면 감정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는 순간 생각은 구체적인 문장이 되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겪은 일 중에서 고마웠던 일 한 가지, 아쉬웠던 일 한 가지,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점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이 나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회복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비교하며 더 큰 좌절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조율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는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 계속되면 듣는 사람도 지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요즘 이런 점이 힘들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래도 이런 점은 다행이야라고 덧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긍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균형이 관계를 지켜주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지 않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꿔 더 큰 불편함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감정을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첫 단계는 숨 고르기입니다. 단 5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한 단계 낮아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숨 고르기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동시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짜증난다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이 상황이 속상하다 또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난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그 감정을 하나의 대상처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가 아니라 눈앞에 놓인 사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거나 놓아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존중 담기입니다. 이는 내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말을 해서 화가 났어라는 문장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힘들어졌어라고 하면 상대가 내 감정을 이해할 여지를 남깁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을 바꾸면 대화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는 것과 가다듬는 것의 차이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억눌러 언젠가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다듬는 것은 감정을 정리해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참는 인내는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가다듬은 인내는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마음도 보호합니다. 저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는 늘 참기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싸움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아내의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가다듬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면 내가 위축돼요. 차분하게 말해주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 이후 남편은 자신의 말투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말은 단순히 화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품격을 지키는 언어이자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이 주인이 되게 두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삶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남긴 말이 시간이 지나도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위로, 묵묵히 들어준 침묵, 그리고 끝내 하지 않은 말들이 모두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말솜씨를 부러워하지만 진짜 품격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말이 가질 수 있는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존중과 배려를 담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얼굴과 함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힘이 되기도 하고 친구에게 건넨 짧은 격려가 다시 만나게 하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는 관계의 폭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깊이를 만드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 쌓인 말의 흔적입니다. 저는 한 80대 어르신이 남긴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서 넌 뭐든 해낼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 한 번이었지만 평생이 힘든 순간마다 그를 붙잡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거야. 우리가 남기는 말은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 속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지혜로 바꾼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 그 질문이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게 하며 불필요한 비난을 줄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결국 나 자신도 더 평온해지고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당신에게는 품격이 됩니다. 말은 곧 당신을 설명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당신만의 흔적이 됩니다.